독해지면 노후가 편안하다. 지독하게 지켜야 될 두 가지. 노후는 몇 살부터일까요? 과거에는 25년간 공부하고 또 25년간 일하고 그러면 50세입니다. 20년간 노후 생활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30세까지 공부하는 다들 개인 차는 있겠지만은 공부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까지가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 좀 늘어나서 한 30세 정도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20년. 50년간 일하고 그리고 50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50년 이렇게 남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1막이고 2막 또 3막까지 되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독해지면 독하게 지켜야 될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독하게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건강입니다. 뭐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건행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은 마음도 건강하고 또 육체도 건강한 거죠.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연구하는데 이제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주위에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집에 갈 때마다 이제 여쭤봅니다. 이렇게 고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고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몸이 병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어떤 건강을 해치는 두 가지 원인이고 나머지 이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 두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정도가 이렇게 그것보다 좀 낫다는 겁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트레스, 건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죠. 또 하나는 먹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방법을 찾으면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훨씬 적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위 가족들한테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이렇게 주위에 친한 분들한테 내가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은 또 그 사람도 나를 또 사랑하고 그렇게 이 사랑은 그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째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 같이 있는 그 와이프를 제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 제가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제 갈등도 있고 이러다가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키워가다 보니까 조금씩 사랑이 커지면서 내가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건강해지는 방법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인생 일막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쌓여가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뒤에 가서는 점점점 이런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생 일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거기가 아주 감정 계좌가 플러스로 되면서 점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의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사람 모든 것은 기대 수준이 좌우합니다. 기대 수준이 아주 높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기대 수준이 또 충족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한평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미래에 내가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에 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기준을 낮추고 오늘에 행복한 겁니다. 그럼 기준을 적당하게 두고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대 수준이라는 것은 나는 기대 수준이 큽니다. 막 쓰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막 많이 돈을 써서 거기 가치를, 밸류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이제 높은 기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내 욕망을 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벌면은 욕망을 한 150만 원 정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200만 원에서 20만 원은 내가 11조로 하고, 그럼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11조로 하나님한테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죠. 사람들 아프면은 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주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모든 것이 200만 원이 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런 마음으로 10%를 하나님께 11조 헌금하고 나머지도 하나님 뜻에 맞게 쓰겠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또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머지로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뭐 한 10% 그럼 또 한 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치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은갈치를 이제 와이프하고 갈치 샀는데 이 갈치 가지고 이제 갈치 조림을 했거든요. 감자가 갈치가 좀 비쌉니다. 갈치는 비싼데 뭐 한 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할인 받아가지고 우리가 6천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가면은 깎아주거든요. 왜? 유통기한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가서 사가지고 뭐 6천 원에 사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5토막 6토막 내가지고 먹는데 우리는 사실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 중에 한 토막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아들이 이제 다 먹는 거죠. 아들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들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많이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감자가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두일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계속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왜 그 몸통을 안 드시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머리가 어두일미다. 고기는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뭐 먹을 거 있습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 보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자기 어머니하고 저기 며느리가 몸통을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어머니 머리 좋아하신다. 머리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아들이 몰랐겠습니까? 알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뭐 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 마음이 이제 자식 키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키우셨고 저도 또 이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욕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낮출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뭐 적게 바라고 적게 쓰는 거죠. 그건 당당한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있어도 더 적절하게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하는 건데 그걸 더 많은 걸 먹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7끼씩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거라도 이렇게 거기 만족하고 꼭꼭 씹어가지고 행복하게 먹으면은 그게 좋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먼저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 완전히 없을 수는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확실하게 인생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줄여야 됩니다. 욕망을 낮추고 욕망을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게 자기가 벌었던 것보다 더 적게 쓰는 겁니다. 적게 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욕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매일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 활성산소도 나오고 또 소화하는 게 몸을 많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차에다가 기름을 넣는 것은 왜 넣습니까? 이 차가 달리기 위한 것이죠. 기름을 넣기 위해서 달리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먹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먹는 것에 즐거움,
거기 이제 쾌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먹는 것 자체가 큰 쾌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이 식도락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먹고 토하는 겁니다. 왜? 욕망은 끝도 없는데 더 먹고 싶고 입이 더 즐겁고 싶은데 배가 위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새털 같은 것들 해가지고 먹고 나서 이렇게 목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한 거잖아요.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비참하지요. 그럼 뭐가 행복합니까?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욕망을 끝도 없이 추구하다 보면은 욕망도 이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욕망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자, 식사는 위장과 이런 장에서 우리 소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은 그것은 아주 큽니다, 덩치가 크는데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위장에서 소화해서 결국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피는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정맥이 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온몸을 돌잖아요. 온몸 그러니까 위장에서 소화시킨 그 음식물 이렇게 영양 소화하고 또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폐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신선한 피 안에 영양소와 맑은 공기를 가지고 온몸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돌릴 때 그 동맥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구석구석 60조 개의 세포한테 영양분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모세혈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이 작은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한테 하나하나마다 영양분을 주려면은 그 동맥은 너무 커서 그 세포한테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는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아주 가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것을 소화하는 그 과정들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니시의학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장만 가지고 그 60조 개에 주는 그 세포, 그 모세혈관이 피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발이 제2의 심장이다. 발로 걸어줄 때 그게 또 심장에서 또 피가 도는데 온몸에 피가 도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것까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포가 굶주렸을 때 그 굶주리게 되면은 세포는 각각의 세포들이 빨아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돌고 영양소가 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다 이제 너무 이제 잘 먹어가지고 충족이 되면은 그것들이 충분하게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학설을 제가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세포가 너무 배가 부르게 되면은 그게 온몸에 피가 돌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과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과식을 또 안 좋지만은 또 너무 안 먹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중에 DIET잖아요. T를 빼면 die, 죽으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니까 저도 다이어트 많이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은 식사라는 것은 작지만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먹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많이 먹고 어떤 때는 막 전혀 안 먹고 뭐 이런 게 반복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을 조절하면서 위장이나 이런 쪽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입에서 중요한 겁니다. 입에서 충분하게 씹어주는 겁니다. 꼭꼭 씹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소화를 시키는데 제가 거기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 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 씹느냐 하면은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터넣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막 이렇게 퍼넣습니다. 많이 먹게 되니까 막 같은 시간에 많이 먹으려면 막 퍼넣게 됩니다. 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소화에 있어서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 소화액을 전부 묻혀가지고 꼭꼭 씹어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그 건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 큰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서로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와 음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일에 대한 것도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다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중요하다.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노후의 행복에서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딱 두 가지만 한다면 하나는 재산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까먹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충분하게 돈을 모아 놓으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충분하게 재산을 모아뒀지만은 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60이 넘어서 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또 지금 열심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여든 이제 다 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니까 80 노인을 내가 부양한다. 어머니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80 노인을 부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80 노인을 부양하고 또 80 노인을 위해서 청소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이제 챙기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일이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삼형제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밥 차려 먹고 또 내가 여기서 생활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걸 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도 활동하는 거죠. 연세 드실수록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을 포함하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산 그 부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는 부분들에서 재산을 지켜지는 거죠. 자, 제가 일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것들이 아까 건강에 있어서도 일하는 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자기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은 아주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7마회 이런 걸 보면서 나도 7마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라톤 풀코스 뛰다 보니까 30km 지점에서
그 막 제가 힘들어할 때 어이 젊은이 화이팅 하면서 뛰어가는 분들을 보니까 뒤에 7마일이라고 적혔더라고요. 70이 넘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한 달에 한 번씩 뛰는 아주 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래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죠. 대단하신 분들인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풀코스 완주하는 게 일평생에 몇 번만 해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거를 이제 매달 뛰시는 분들은 그거는 타고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하루에 10,000보를 걷거나 7,000보를 걷거나 적당하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운동하시면은 결국은 그게 그 활성산소도 생기고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적당한 활동 하는 게 첫째가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활동.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청소를 하든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대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혼자만 계속 있으면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다운됩니다. 특히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직장에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은 그게 내가 보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이가 먹더라도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자기 자신을 또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도우면서 가져가는 거고. 자,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을 통해서 서비스와 그 재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서비스 제공하고 재화를 제공하면서 남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대가를 주는 거죠. 그 대가는 뭐 또 그게 내 보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지독하게 지켜야 될 두 가지는 내 건강과 내가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